안녕하세요. 저는 사학과 18학번 이채윤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발표할 처음으로 간 사절단은 열아이기를 바탕으로 한 놀이기구 콘텐츠입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기획 의도, 콘텐츠 기획안, 기대 효과 순서입니다. 첫 번째 순서 기획 의도입니다. 다음의 자료는 제가 이 놀이기구 콘텐츠를 기획하기까지의 사고 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선 고전을 활용한 콘텐츠는 최대한 많은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콘텐츠 형태가 바로 놀이기구였습니다. 여러 얘기가 다른 고전들 가운데서 가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차이점은 바로 여행기의 종류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행기나 모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놀이기구, 그 중에서도 다크라이드 타입의 형태가 가장 활용하기도 쉽고 인기도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열아이기를 바탕으로 다크라이드 타입의 놀이기구를 기획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다크라이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크라이드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에 있는 해리포터와 금지된 여정이 있고, 국내에서는 롯데월드의 파라오의 분노와 10바트의 모험, 지금은 없어진 에버랜드의 지구마을 등이 있습니다. 즉, 다크라이드는 말 그대로 깜깜한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타고 가며 즐거움을 얻는 놀이기구로 일정한 코스를 따라 이동하며 정해진 이야기에 맞춰 설치한 전시물이나 영상, 각종 인형 등을 관람할 수 있는 놀이기구입니다. 이러한 다크라이드를 가장 재미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다크라이드 중에서 인기 있는 놀이기구들을 살펴보면 모두 다양한 모험이나 여행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밧드의 모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동명의 애니메이션을, 앞서 말한 해리포터와 금지된 여정은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를, 파라오의 분노는 고고학자의 탐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중 오른쪽 밑에 위치한 사진은 마블의 스파이더맨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다크라이드입니다. 이렇듯 다크라이드들은 대부분 모험이나 여행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아이기는 조선에서 타국의 땅인 청으로 간 여정으로 일종의 모험담과 비슷하기 때문에 다크라이드 콘텐츠화로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기획안입니다. 다크라이드의 구조는 정해진 코스를 따라 관람객들을 태우고 이동하는 이동수단, 놀이기구가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 진행되는 이야기, 일정한 코스를 따라 이야기에 맞춰 꾸며준 무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무대는 보통 애니메트로닉스라는 인형과 구조물의 움직임을 기계로 구현한 기술을 주로 사용하고, 최근에는 4D 등의 기술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다크라이드의 이동수단은 놀이기구 전체 이야기 테마에 맞게 제작된 이동수단을 사용합니다. 파라오의 분노의 경우에는 사막에서 유용한 지프타, 신밧드의 모험에서는 바다를 여행하는 배, 해리포터와 금지된 여정에서는 빗자루 등으로 활용 가능한 4D 자석의자, 세계를 여행하는 지구마을 같은 경우에는 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아이기를 바탕으로 한 다크라이드, 처음으로 간 사절단에 어울릴 만한 이동수단을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사진은 해리포터와 금지된 여정에서 사용하는 이동수단입니다. 이 자석은 4D처럼 활용이 가능하고 로봇박 기술을 이용해 앞뒤 상하좌이로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한 이동수단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듯 4D가 가능한 자석에 발 안장과 같은 자석을 부착하고, 마찬가지로 로봇팔 기술을 이용해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한 이동수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일기에서 사실한 일행들은 대부분 말을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말이라는 교통수단이 탑승자들에게 좀 더 역동적인 탑승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듯 말 안장을 단 4D 자석으로 기획을 했고, 로봇팔 기술을 활용해 말을 타고 급히 달리는 듯한 움직임이나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의 움직임을 연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로봇팔 기술을 응용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이동수단을 타고 어떤 이야기를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록강에서 열화에 이르는 열아이기의 전체 일정을 반영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모두 코스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시각적이나 경험적인 활용이 뛰어난 여정을 선발하여 시나리오를 구상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된 주요 무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으로 간 사절단은 총 10분으로 기획하였고, 연엄의 마두인 장보기와 상대가 탑승자들에게 말을 걸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식으로 기획했습니다.
책문을 넘으면 청나라의 첫 모습과 조화하게 됩니다. 연암은 책문 안의 풍경을 열알개 안에 상세하게 서술해 두었기에 그를 바탕으로 책문 안쪽의 풍경을 애니메트로닉스 기술을 활용하여 무대 장치로 구성할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화려한 도시 풍경을 본뜨고 벽돌, 기와조각, 우물 등 청나라의 다양한 이응후 생적 면모를 보여주는 구조물을 크게 만들어 강조할 생각입니다. 또한 연안과 창대, 장보기의 대화 나누는 소리를 재생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있는 초록색 글자가 그 예시입니다. 책문 안의 화려한 도시 무대를 넘어가면 4D 스크린 코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갑자기 공중에 붕 뜨는 듯한 좌석의 움직임과 함께 4D 스크린 안으로 넓게 펼쳐진 황야와 백합의 풍경이 재생됩니다. 이때 좌석에서는 벌판에 차가운 바람이 나와 생동감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내레이션의 연암의 호곡정의 구절이 재생됩니다. 그 다음은 심양에 도착했습니다. 내석재와 골동품가게, 가상루 등을 테마로 한 무대 장치들 사이에서 연안과 그곳에서 만난 이들의 필담이 대화로 재구성되어 재생됩니다. 또한 심양고궁, 성경가람 등을 배경으로 한 고풍스러운 청나라 왕실의 근거지로서의 심양의 모습을 무대 안에 그대로 옮겨놓습니다. 마파 구경 등과 같은 소소한 일화 역시 이 무대 코스 안에서 재생됩니다. 심양을 지나 산해관으로 가기 전까지의 여정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 두 곳을 4D 스크린으로 재생합니다. 저는 그 두 곳을 청동대에서의 해돋이와 장댕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좌석이 열심히 오르막길을 가는 듯 기울어지고 청동대에서 바라보는 해돋이 풍경이 4D 스크린 위에서 재생되며 연암이 지은 통석당에서의 해돋이를 보며라는 시가 내레이션으로 재생됩니다. 또한 기울어졌던 좌석이 급격하게 추락하는 것 같이 떨어지고 4D 좌석에서 강렬한 바람이 나오며 화면은 장대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으로 전환됩니다. 이 풍경을 배경으로는 장대기 속의 곡설이 재생됩니다. 그리고 만리장성의 시작점인 산해관에 도착했습니다. 여자 3명이 준말을 타고 말 위에서 대줄을 넘는 기마술의 움직임을 무대 장치로 묘사하고 강여묘, 산해관기, 이재묘기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구조물들로 무대를 구성합니다. 또한 청나라 복식을 한 여인들 인형을 무대 곳곳에 배치하고 박지원이 중국의 장관에 대해 논하는 말을 상대와 장보기의 대화로 재구성해 재생합니다. 산해관 코스와 연경 코스를 연결해주는 연결 통로에서는 급격하게 변한 날씨에 대한 묘사를 해줍니다. 연암은 열알기에서 날씨에 대해 생생하게 묘사를 해주었는데 이 연결 통로에서는 강력한 청동번개가 몰아치는 7월 26일의 날씨를 테마로 하여 천둥이 치는 소리와 번개가 내는 번쩍이는 번개불을 사용하여 역동적인 날씨 변화를 표현합니다. 또한 4D 자석에서 강한 바람과 약간의 물방울이 뿌려져 더욱 생동감을 높입니다. 비바람을 뚫고 드디어 목적지인 영경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과 황토기락에 나오는 황제의 마국간, 상당, 청주당, 알성퇴술에 나오는 공자묘와 국자관, 동학묘기에 나오는 도교서관과 자금성과 같은 영경의 화려하고 다양한 풍경들을 무대로 묘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갑자기 조명이 꺼지고 좌석이 흔들리며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함께 황제를 아련하러 열하로 가야 한다는 관리의 고함 소리가 재생됩니다. 이후 열하로 떠나기 위해 장복과의 이별 장면과 서글픈 배경음악을 통해 이별론의 이야기를 표현합니다. 일정이 급박해졌기에 자석 역시 갑자기 빠른 속도로 다음 코스로 넘어갑니다. 다음 코스는 일야 구도하기를 4D로 구현한 코스입니다. 긴박하게 달리는 말 위에 있는 것처럼 좌석이 마구 흔들립니다. 엄청난 소리를 내며 흐르는 강을 건너는 영상이 1인칭 관점으로 4D 스크린에 재생됩니다. 강한 바람과 물방울이 좌석에서 발사됩니다. 나레이션으로 감각기관에 의하여 움직이는 감정과 절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연암의 말이 담담하게 재생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목적지인 열화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마지막 무대인 만큼 가장 크고 화려한 규모의 코스로 구상합니다. 상사산, 경주산, 태양, 희서산장, 80윤보 등의 구조물로 무대를 꾸밉니다. 희서산장을 배경으로 하는 세트를 따로 구상하고 이 안에 걸륜제의 인형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위치하고 그 걸륜제 인형은 옆에 있는 판첼 라마에게 인사를 하라 강요합니다. 이에 당황하는 사신들의 말소리와 예를 차릴 수 없다는 사신들의 모습에 분노하는 경륜제에 맞춰 조명과 좌석이 흔들리도록 연출합니다. 화려했던 청나라 여행을 모두 끝내고 다시 무대는 조선으로 바뀝니다. 시끌시끌한 시장 소리 안에 연암의 열알기에 대해 평하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재생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암의 행적을 그리는 내레이션이 재생됩니다. 이렇게 청으로 간 사절단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놀이기구가 끝난 후 나오는 출구에는 기념품 샵과 기념사진을 판매하는 곳이 위치한 것으로 기획해 보았습니다. 기념품 샵에서는 여러 알기 등장인물을 바탕으로 한 책갈피나 사신단 행렬도가 그려진 우산, 옛날 책 모양의 노트, 다양한 민속 물품 굿즈를 판매한다면 청으로 간 사절단을 탑승한 직후 사람들의 구매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시 사진처럼 세 가지 정도의 배경을 고를 수 있는 기념 사진을 판매하는 것 또한 추억을 보관하는 용도로 적합한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으로 간 사절단의 기대 효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청으로 간 사절단은 한국민속촌 안에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한국민속촌은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전통문화 테마파크이지만 총 14종의 놀이기구 중 한국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놀이기구는 단 2개뿐입니다. 또한 이 두 개 모두 공포를 테마로 하기 때문에 무서운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나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즐기기에는 다소 무리인 콘텐츠들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인 한국민속촌 내에 열아이기를 바탕으로 한 청으로 간 사절단을 유치한다면 그 테마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민속촌 내외의 고전 테마파크로 확대 조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청으로 간 사절단은 다양한 콘텐츠로 재생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969년 디즈니랜드에 건설된 다크라이드, 캐리비안의 해적을 모티브로 하여 너무나 유명한 영화인 캐리비안의 해적이 2002년에 개봉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당시 개봉 예정이었던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홍보차 이 놀이기구의 인형 대신 조니 뎁 배우가 깜짝 등장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영화가 엄청난 인기를 얻자 이 놀이기구와 영화를 바탕으로 하는 게임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들이 양산되었습니다. 상으로 간 사실감 역시 훗날 놀이기구로서 인기를 얻으면 이후 다양한 콘텐츠 상품 생산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청으로 간 사실전의 가장 큰 효과는 고전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놀이기구를 통해 열알기에 대한 친밀감을 증가시키고 놀이기구 모티브인 열알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훗날 어린이들이 자라 열알기를 접하게 되었을 때 선행 교육적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열알기 콘텐츠 발표 청으로 간 사절단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준비해서 아무래도 부족함이 많이 보이는 만큼 좋은 조언과 평가 부탁드립니다.